안녕하세요. 2021 가온문학의 밤 사회를 맡게 된 이현기, 박시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2020년 가온문학의 밤과는 다르게 올해는 학생들의 작품 낭송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학생분들 모두 올바른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등의 수칙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바른 방역 수칙과 함께 가온문학의 밤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 준비가 다 된 듯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2021 가온문학의 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품 낭송에 앞서서 가온문학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설 수필 분야 전세연, 시나리오 분야 박진성, 시 분야 심지우 학생만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된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분야 최우수, 수필 분야 우수 전세연 학생입니다. 문학상 최우수상 소설 부분 2학년 2반 21번 전세연. 위 학생은 2021학년도 문학상 작품 공모에서 참신하고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창작하여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 2021년 9월 17일 가온고등학교장 윤치영 대신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분야 우수 박진성 학생입니다. 문학상 우수상 시나리오 부분 1학년 1반 13번 박진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시 분야 우수 심지후 학생입니다. 문학상 우수상 시 부분 2학년 1반 14번 심지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작품으로 가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림을 전달해준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의 작품 낭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온고등학교의 칼림바 예술동아리에서 가온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해 연주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 연주가 문학의 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OST 시대를 초월한 마음 연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칼림바의 선율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문학의 밤의 시작을 알린 칼림바 예술 동아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위원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가온 문학의 밤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박시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신 추진위원분들, 어려운 상황임에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가온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그저 분석의 대상,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석하며 읽어나가는 문학,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문학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로서의 문학을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물은 세상을 똑 닮은 허구의 이야기지만 다큐보다 세계를 잘 투영하고 있습니다. 다큐는 세계의 구조를 알리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극소의 일부를 보여줄 뿐이고, 창작은 세계의 일부를 그려내지만 결국 세계의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낸 문학은 세상을 보여주는 맑고 투명한 유리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문학의 밤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감상하며 많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온 문학의 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격주 등교로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학교에 오면 수행평가에 과제에 시험까지 여러모로 바빴던 한 학기를 보내고 드디어 꿈만 같던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매일 학교에 오니 할 일도 산더미 같고 지난 학기 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들, 각종 대회들을 준비하며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온 문학의 밤 작품들이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 새로운 환경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문학의 밤에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고 가슴 깊은 곳까지 잔잔한 감동이 전달되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품 낭송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을 맡기며 지친 일상 속 단잠 같은 휴식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심지후 학생의 시 X에게 낭송이 있겠습니다. 올해 가온 문학의 밤 첫 낭송인 만큼 많이 떨리고 긴장될 테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X에게 심지후 X에게
바다는 무슨 색이지? 한낮 석양이 질 때 바다에 비춰지는 붉은 노을이 예쁘다며 그 색이 어우러져 파도가 치는 바다를 사랑한다며 눈물이 다 날 정도로 벅차다면서 나를 너의 바다로 데려갔잖아. 내 눈엔 우습도록 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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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붉을 뿐이던데 너의 눈에는 별이 뜨던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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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걸 생각했어. 그냥 바다를 피로 물들여 버리면 바다를 혈흔이 물렁이는 구덩이로 구축해 버리면 언제든 너가 사랑하는 바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있잖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거야. 부서지지 마.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부서져. 거짓말. 날 위해서잖아. 그래서 X에게 대답해. 바다는 무슨 색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집착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결국 자신만을 위하는 이러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의 뒤편에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였어요. 다음으로는 김은서 학생의 시 102세 왕할머니의 죽음 낭송을 들어보실 텐데요. 제목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네요. 어떤 내용을 담은 시일지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2세) 왕할머니의 죽음. 김은서. 102세 왕할머니가 계셨다. 10대 때 시집 가서 5남매를 낳으셨다. 자식 없고 피난도 가고 산속에 숨어 우는 아이, 나오지 않는 젖도 물리셨다. 풀떼기 나무 껍질 벗겨내 죽도 쑤으셨다.
할아버지 갔던 누에밭 잠실에 123층 롯데타워, 하늘을 찌르는 빌딩 보시고는 이게 먼 세상이여 하셨단다. 오남매는 남부럽지 않게 컸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놈도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놈도 있다고 자랑하셨다. 97. 그 숱한 삶의 무게에 버텨내던 무릎이 망가져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다. 힘든 수술 하시고도 어찌나 입맛이 좋은지 밥 한 그릇은 뚝딱이었다. 목숨 걸고 키운 자식놈들, 100살 넘게 살 줄 몰랐던 어미 놓고 누가 모시나, 몇 개월씩 모시나, 거실에서 시끌벅적하다. 듣기 거북해 싫은 소리 하나 내뱉고 방문을 닫고 푹신한 이불에 눕는다. 저놈의 새끼들, 어미 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눈을 감으니 새털처럼 가볍다.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왕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눈을 감으니 새털처럼 가볍다. 이 부분에서 102년 동안 왕할머니께서 지니고 계셨던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시 한 편에 왕할머니의 인생에 행복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마음 한켠이 뜨거웠어요. 김은서 학생이 왕할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시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느껴지네요. 이번에 만나보실 작품은 전세연 학생의 소설 회전목마 속의 나입니다. 이 소설은 기억을 잃은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과거에 점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온문학상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회전목마 속의 나 전세연. 여러분들은 나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소설 회전목마 속의 나에서는 해리성 인격장애, 즉 다중인격을 가진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자신이 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소설의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격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그리고 꿈입니다. 인격에 대한 것은 각 문단 번호에 숨겨두었으니 찾으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기억을 잃어버린 서연우가 자신의 진짜 기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또한
하지만 재밌게 작용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꿈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것이 읽으면서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시나요? 초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열의 8은 나는 나를 좋아해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무렵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며 그 외에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될 무렵 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축복받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자 그 생각이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다.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욕심은 무겁게 제 몸을 눌러왔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만 남아있더군요.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 나보다 친구가 많은 친구, 나보다 성격이 좋은 친구, 나보다 무엇이든 잘하는 친구, 나보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것이지? 무력감이 온 몸을 덮쳐오고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져 숨을 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니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 나를 이 부정적인 늪에서 구해주고자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가족이 보이더군요. 친구들이 보였고 나를 사랑해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손끝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세계 청소년 자살률은 저희 나라는 13,195명으로 하루 약 36명입니다. 하루 36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비슷한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살은 나쁜 거야. 과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벼털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생각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 36명이 똑같은 이유로 죽어가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것만 같고 나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죠. 제가 그래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설의 주인공인 서연우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했던 길을 우리의 주인공이 대신 걸어주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잠시 위를 올려다봐 주세요. 가족, 친구, 연인, 소중한 것, 아님 갖고 싶었던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현명하며 무엇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현 학생이 이 소설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들어보니 저도 저의 아픔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하루하루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오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 주위를 둘러보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소설이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하네요. 맞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특출난 어떠한 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채린 학생의 이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부모님이라는 소재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시인데요. 윤채린 학생의 낭송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잃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이름 석자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처음이고 새로웠기에 마냥 기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름. 듣기 지겨워졌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이름. 그 속에 많은 책임감과 감정이 섞여 무거워져 버린 이름. 익숙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져 버린, 그러나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그 이름. 그런 이름을 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름을 버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부모님께서 지니고 계신 두려움 그리고 책임을 이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한 점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저희들의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기 위해 포기하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책임과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 시를 마음에 품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들어볼 시는 김진건 학생의 광인입니다. 제목에서 쓰인 한자는 미칠광, 사람인자 혹은 빛광, 사람인자로 미친 사람 혹은 빛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제목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며 함께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김진건. 마친다는 것은 미침의 정점을 찍는 것. 죽는다는 것은 삶의 미친
것이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무언가에 미치지 않던, 숨은 쉬지만 악착같이 살아가지 않던 정사각형은 오늘을 하염없이 비추느라 빛바랜 그렇기에 더욱 새빨간 태양을 바라보며 모든 미쳐버린 것들을 사랑할 것이다. 어떠한 것에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을 광인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구절인 마친다는 것은 미침의 정점을 찍는 것. 이 구절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학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작품 낭송을 듣는 내내 표현 하나하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학업에 지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금 무엇인가에 미쳐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닿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며 어떠한 것들이 떠올랐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순서는 박진성 학생의 시나리오 타이어입니다. 박진성 학생의 발표를 들을 때 시나리오 속 소재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타이어 박진성. 여러분은 인력사무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인력사무소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한 뉴스 기사와 차범석의 성난기계 때문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산업 현장에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는 곳인데요. 하염없이 기다려도 일자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또 차범석의 성난기계는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으로 의사 양애기의 성격 변화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는데요. 의사 양애기처럼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는 입체적 인물을 설정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서진과 진성이 있는데요. 서진은 26살로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인물로 엄마의 강요로 외삼촌의 인력사무소에서 운전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게으르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만 가볍게 농담을 하는 등 웃음과 선한 양심을 잃지 않으며 진성을 만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성은 인력사무소에서 서진이 만나는 등장인물로 명문대 학생이지만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인력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성실하지만 인간 관계에는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편 제가 생각한 긍정적인 인물을 모티브로 삼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어른스럽지 못한 주인공 서진이 인력사무소 운전사라는 생소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백수 서진은 어머니의 강요로 외삼촌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외삼촌을 도와 인부를 현장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지만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꾸중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욕먹게 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던 중 명문대 학생인 진성을 만납니다. 경험을 위해 인력사무소에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성실한 그의 태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주일 후 이른 시간부터 나온 서진. 골똘히 고뇌에 빠져 있다. 오랜만에 나온 진성이 그에게 말을 건넨다. 진성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하다. 저기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마트에서 일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고개를 아래로 떨구는 진성. 서진은 그를 바라본다. 뭐 어쩌겠어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죠. 진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서진. 진성은 할 말이 있는지 기다리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잠시 후 진성을 현장에 데려다 주라는 만호. 진성은 차에 타자마자 눈이 감긴다. 자신의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따로 챙겨두는 서진. 잠시 후 그들은 현장에 도착한다.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진성. 갑자기 서진이 그를 부른다. 진성 씨, 네? 잠시 정적이 흐른다. 서진이 그 정적을 깬다. 힘내봐요 우리. 긴장했는지 삑사리를 낸 서진. 진성은 서진을 바라본다. 네?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차에 시동을 거는 서진. 자동차의 바퀴가 서서히 굴러간다. 이처럼 다른 일까지 병행하는 진성을 보고 서진은 같이 힘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자 소재인 타이어는 피곤함과 바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의 성격과 운전사 일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바퀴가 서서히 굴러간다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서진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는 요소는 타이어 말고도 있는데요. 걷어야 하는 돈인 3,000원을 진성의 사정과 태도를 고려해 서진이 대신 내는 장면, 음이 변화하는 삑사리라는 단어도 서진의 성격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작품에는 표면적인 주제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 과로 문제, 학벌주의, 그리고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력사무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말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표현하고자 다양한 인물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취준생인 서진, 진성의 학벌에 기대하는 만식,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진에게 운전사 일을 시키는 만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우림보 예프까지 다양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하고 무거운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진성과 서진처럼 웃음을 잃지 않고 위험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성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혹은 자신이 누군가의 진성은 아닌가요? 스마트폰으로 단절된 현대사회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사람인이 주획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에게 평소에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자. 주인공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시나리오 속에 등장한 진성의 모습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자신이 놓인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진성의 모습이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인물인 진성을 통해 서진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가 보이는 이 작품에서 박진성 학생의 문학성이 보이네요. 다음은 무려 안성시의 전통 깊은 박두진 백일장에서 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바로 한예창 학생의 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위해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것들을 위해 한예창. 하늘이 구름을 힘들게 붙잡고 있다. 사람들의 상상 속의 모양을 보여주려고. 화가 난 열기의 오아시스가 되려고. 구름이 파란 하늘에 물들어 내 눈까지 파랗게 될 때까지 하염없이 보고 있으면 사랑이 시작되듯 빨간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어느새 하늘은 보석으로 꾸민다. 사람들의 꿈, 희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것을 하늘은 더 열심히 잡고 있다. 하늘을 올려다볼 이유가 생겼다. 지금까지 하늘에 무관심만 주고 있었다.
누구보다 지키고 보고픈 하늘이다. 하늘이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시였네요. 첫 번째 연에서 의도적으로 색깔 표현을 길게 하여 운율을 맞춘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만 같네요. 네, 저도 하늘의 잔상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빛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시에서 말하는 하늘처럼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이다을 학생의 나무도 흔들리는데입니다. 가온 문학의 밤에 대미를 장식한 이 시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흔들리는데 이 다을 나무도 흔들리는데 나도 좀 흔들려보자. 우울하고 지칠 바엔 잠깐이라도 좀 쉬어가 보자. 네가 흔들릴 땐 나도 함께 흔들려 볼 테니 네가 우울하고 지칠 때면 잠깐이라도 내게 기대해 쉬어가 보자. 우리 모두 흔들려가며 이 시간을 버텨보자. 이 시를 듣는 모두에게 할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위로를 주는 시이네요. 저 또한 이다을 학생의 시를 통해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치고 힘들 때 기대어서 쉬어가자는 말이 쉼없이 달려오기만 한 이들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휴식이 되었으면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시를 통해서 위로,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쉽지만 올해 가온 문학의 밤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박시현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낭송을 들으며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쌀쌀한 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들어보니 몸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지난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작품들, 따뜻한 감동을 주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던 올해 가온 문학의 밤은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영기 학생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해 가온고등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문학성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 소설, 그리고 시나리오 속에 담긴 친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미래에 언젠가 힘들고 지칠 때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의 낭송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역시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행사인데 역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가온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문학의 밤에 대미를 장식할 연주 2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두 연주 모두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음악이라고 하니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인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온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학생들의 연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준 오케스트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온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학성은 여전히 빛이 나네요. 우리 모두가 마음 한켠에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문학적인 감성을 잃지 않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 가온 문학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사회자 박시연, 이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